실천 모델, 이제부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건데요. 실천 모델의 목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과정 중심 목표, 과업 중심 목표, 관계 중심 목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업 중심이라는 것은 과업, 숙제잖아요. 숙제를 중심으로 하는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서 숙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 욕구가 있을 때 욕구 충족,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숙제라고 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업 중심은 그 문제와 욕구를 해결했느냐 결과 지향적이죠. 결과 중심이다. 목표 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목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결과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완성하거나 지역사회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과업 완수 그 자체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와 자원 간의 조정과 균형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중심은 결과 중심이다. 어떤 결과냐? 문제나 욕구가 해결되었는지 이거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보면, 과정 중심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량,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과정 중심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러 집단 간 협동관계를 수립하고 그들이 자치적인 구조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민 참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역량 강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정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자극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사업에 협력하고 지지하고 토착적인 지도력 증대, 이게 토착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뭐다? 과정 중심 목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양성하면 내가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그 지도자에 의해서 그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목표이고, 관계 중심 목표라는 것은 지역사회 집단들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 결정의 분배에 있어서 변화를, 즉 의사소통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관계 중심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로스만, 아까 로스만 하니까 지역사회 개념에서 로스라는 사람이 나왔죠. 로스가 어떻게 정의하죠?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혹시 그 말고 다른 학자 생각나는 학자 있으면? 그쵸. 워렌은 뭐예요?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조했죠. 그래서 기능 비교 척도를 만들어오고 동일 자수, 동일시 이치성, 자치성,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맥키버 공동생활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그 다음에 펠린 역량 있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다, 힐러리 지역사회의 세 개의 요소를 설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얘기들을 중간중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로스에 대해서 나왔을 때 로스만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로스만이 나오는 거죠. 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 로스만을 잘 알면 나머지의 부분을 조금 모르더라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스만은 지역사회 실천의 모델을 어떻게 나누냐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지역사회 개발은 우리가 앞쪽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지역사회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참여시켜서 역량을 키워주는 것. 자,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방금 목표 중에 어떤 목표가 되냐면 과정 중심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은 과정 중심 목표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185쪽의 위쪽에 네 번째 칸에 보면 변화 매개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업 지향적 소집단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누가 봐도 과정 중심 목표인데 변화 매개체로 뭘 활용한대요?
과업 중심의 소집단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집단은 누구다? 과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부족한 것을 어떤 소집단, 특정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뭐를 키울 수 있어요? 전체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큰 틀에서는 과정 중심 목표를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 매개체로 과업 지향적 소집단을 활용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그렇고 사회 계획 모델은 과업 중심이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떨 때 수립하죠?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계획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립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계획 모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랑 똑같으니 사회 계획 모델은 과업 지향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 행동 모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회 행동하면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사회 정의와 불이익을 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사회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사회 어떤 불이익이나 불평등이 있으니까 과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나는 힘을 실어주는 것. 그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과정 중심 목표가 있고 그들과 나와 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중심 목표까지.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 구조와 문제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상실 아노미 상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약간 무지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어떤 상태냐면 아노미 상태, 혼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가 아노미, 혼란 상태에 있을 때 지역사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아예 무너져서 지역사회 상실의 개념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은 원래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지역사회의 개발 모델인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상실, 아노미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그러면 사회계획 모델은 어떤 거냐면 사회계획 모델은 그 안에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의료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고, 사회행동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정의나 여기에 나와 있는 불리한 입장의 노인 주민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사회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전술과 기법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변화의 전술은 뭐냐면 대화, 토의, 합의입니다. 대화하고 토의하고 합의. 변화를 위한 전술과 기법에 거기 합의만 적혀 있잖아요. 대화, 토의, 합의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특징 그러면 전술로서 대화와 토의, 합의 기법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징적인 실천가의 역할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역량을 키워주는 거니까 그들에게 안내해주고 조력자, 조력은 지지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정자, 촉매자, 이렇게 누룩과 같은 촉매자, 교육자, 역량 강화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회 계획 모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회 계획 모델은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과 기획과 조사자, 자료 수집과 분석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계획 모델은 프로포절과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 행동 모델은 아까도 말했듯이 옹호자, 그 다음에 중개자, 중재자, 뭐 행동가, 조직가가 있는데 옹호자와 같은 말이 있어요. 이게 대변자예요. 대변자 이퀄 옹호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옹호자나 대변자가 나오면 이건 사회 행동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화 매개체는 과학지향적 소집단을 사용한다. 어디서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쭉 내려와서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개념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잠재력을 지닌 시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잠재력이 있으니까 우리 뭐 할 거예요? 역량 강화시켜 줄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 계획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뭐냐?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책 22개 시험에.
지역사회 계획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위치냐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받는 소비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회 행동 모델에서 클라이언트, 지역 주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체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부터 새 학자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일러와 로버츠, 웨일과 갬블, 그 다음에 포플 이렇게 세 학자의 실천 모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단순한 경우에는 그냥 이 학자의 그 모델 5개 그리고 8개인데 그 모델 자체를 알고 있느냐 이거가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시험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5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냥 앞글자만 따서 순서대로. 이거는 순서대로 암기해야 되는데 왜 순서대로 암기를 해야 되냐 하면 그 푸조,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은 뭐가 있냐면 이 테일러와 로버츠는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냐면 후원자와 여기서 후원자는 전문가인데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눴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후원자에게 100% 있는 경우예요. 여기서 후원자는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전문가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100% 있는 것. 그 표 오른쪽에 있죠. 후원자가 전적으로 결정 권한을 가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해서 정치적 역량 강화는 누가 클라이언트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100%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암기해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와 클라이언트가 반반인 거는 뭐겠어요? 지역이죠. 지연. 지역사회 연계 모델. 요거는 반반 있는 것입니다. 2분의 1의 결정권을 가진다. 자, 그럼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과 계획 모델은 우리가 아까 로스만의 모델에 의하면 뭐예요? 이 2가지는 계획 모델이 되는 거예요. 계획 모델.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여기서는 추가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로스만에 의한 것도 지역사회 개발 모델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로스만에서는 사회 행동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같은 모델로 정치적 역량 강화가 사회 행동 모델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테일러와 로버츠, 웨일과 갬블, 그 다음에 포플의 모델은 로스만에 의하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추려내시면 1차적으로 답을 찾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모델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은 주로 공공기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능적 지역사회, 기관 협의회 등에서 수행되는 실천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모델은 로스만의 초기 사회계획 모델에서 인간 지형적인 측면을 간주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조사 전략 및 기술, 조사하는 것을 계획 모델로 뒀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로스만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회복지기관의 일선 직원이나 행정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지역 주민을 교육시키고 역량 강화시켜주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정치적 역량 강화는 로스만의 사회 행동 모델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갈등주의 이론과 다원주의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익 집단의 경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 강화는 사회 행동 모델이고 사회 행동 모델은 갈등주의에 기반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와 로버츠,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 요거 순서대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쉽게 나오면 그냥 요 5개의 보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웨일과 갬블은 8개가 돼서 시험에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그동안
웨일과 갬블, 테일러와 로버츠의 시험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험과 작년 시험에서는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포플의 모델이 나왔어요. 이제는 포플의 모델도 연속 2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전에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보면 웨일과 갬블은 8가지로 나눠요. 8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과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첫 번째. 우리가 로스만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개발 모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3가지. 그래서 웨일과 갬블의 첫 번째 모델은 조직화가 2개가 들어가요. 조직화는 다시 쪼개서 지리적 의미의 조직화와 기능적 의미의 조직화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근린 지역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고, 그 다음은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근린 지역은 저희 관심 영역에 보면 대면 접촉 가능한 지리적 영역 내의 삶의 질에 관심이 있고, 기능적은 봤더니 공동 관심사나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 모델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개발 모델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키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개발 모델이라는 게 역량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개발이라고 썼으니까 사회적 경제적 역량을 키워주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예로 방글라데시에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그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업을 했어요. 이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업이 사회적 경제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시작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선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하마드 유누스가 방글라데시에서 했던 무담보 소액 대출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돈이라는 것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여성들이 사업을 할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같은 환경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마드 유누스가 어떻게 했냐면 많지는 않지만 무담보, 담보 없이도 소액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거든요. 나중에 그게 수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신기하게 거의 다 수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줬더니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대출을 갚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역량을 약간 시드머니에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거의 시초격이 이 무하마드 유누스의 무담보 소액 대출 이 사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오지에 그 모기장을 납품하면 모기를 물지 않으면 다양한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기장을 대기업에서 공짜로 나눠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기장이 순식간에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공짜라고 했는데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근로자를 고용한 거예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 모기장을, 이게 뭐 10,000원짜리면 500원에 팔라 그랬어요. 그래서 500원에 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그 지역의 전체 모기장이 보급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채용했죠. 사람을 채용하면서 누군가가 일자리가 늘어났고 500원에 그것을 전 지역에 납품했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주 저렴한 10,000원짜리를 500원에 구입하면서 자기들이 안고 있었던 그 모기로부터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예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경제의 거의 효시 사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은 이 무하마드 유누스의 무담보 소액 대출 이런 것처럼 변화의 표적 책에 보면 운행, 재단, 외부 개발자, 지역 주민, 그리고 관심 영역 보면 지역 주민의 소득, 자원적 지원 개발 이런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 모델이 있어요. 사회 계획 모델은 약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선출자 또는 휴먼 서비스 계획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리더라든지 선출직 공무원이 1차적 구성원이 되고 지역사회 욕구가 관심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쪼개기가 어려워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이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만에서 지역사회 계획 모델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모델 있고 프로그램 기획인데 여기는 그거를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쪼개놨는데 사회 계획은 약간 국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약간 기관 중심, 마을 단위 중심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기관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자, 기관 서비스의 수혜자, 이사회나 지역사회 대표. 왜냐하면 기관들은 이사회나 이런 단어를 쓰죠. 특정 인구 집단을 위한 서비스 개발. 그런데 가능하면 시험에서는 요 둘을 같이 내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계획 모델이 나왔거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거는 큰 틀에서 무슨 모델이에요? 로스만에 의한 계획 모델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행동 모델에서 여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 연대 모델, 사회 운동 모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은 정치 권력을 가진 시민들을 통해서 유권자, 잠재적인 참여자 그래서 이들을 바꾸는 것이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이고 연대 모델은 말 그대로 연대, 자원 동원이라든지 복합적인 권력 기반을 확충해서 특정 현안에 관련을 가진 조직들 그래서 사회적 욕구나 관심에 관련된 특정 현안 문제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회 운동은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관심 영역이 사회 정의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라는 것은 약간 삶의 불평등,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일과 갬블은 너무 모델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을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웨일과 갬블은 큰 틀에서 이런가 보다 해서 큰 틀의 개념을 이해하고 테일러와 로버츠는 그래도 이름을 암기하기가 쉬우니까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포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포플이에요. 포플. 지금까지 로스만이나 웨일과 갬블이나 테일러와 로버츠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에요. 근데 포플은 영국을 기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포플은 영국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 모델을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봤더니 이번에 시험에 이 8가지 중에 단순히 뭐라고 나왔냐면 이름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에서는 8가지이긴 하지만 지역사회라는 공통된 단어가 일괄적으로 들어가서 지역사회 보호, 조직, 개발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교육, 행동 이렇게 5가지가 앞에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회, 지역, 계획과 그 다음에 여건주의와 그 다음에 인종차별. 여건주의와 인종차별은 기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얘가 약간 특이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8가지 이름을 좀 암기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어떻게 하면 말이 될까 해서 해봤더니 여인 보족의 교행 계획 이렇게 저는 했어요. 그래서 여인은 여건주의와 인종차별, 그 다음에 보조개는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그래서 보조개, 그 다음에 교행은 지역사회 교육과 지역사회 행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은 여기에 사회, 지역, 계획 이렇게 여인, 보조개, 교행, 계획. 그래서 여인은 여건, 인종, 그 다음에 보조개, 교행은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교육, 지역사회 행동. 나머지 사회, 지역, 계획 해서 8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이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단순히 그냥 보기 5개가 나온 다음에 그냥 다음 중 포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 순수하게 8개를 암기했냐 아니냐 이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개를 이제는 암기해야 되는
시대다. 저 같은 경우는 여인 보조개 교행, 보조개 하고 그다음에 띄어쓰고 그냥 교행 계획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권, 인종,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조개 교행까지는 앞에 지역사회 들어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획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8가지를 먼저 암기하시고 이제 또 내부도 이제 봐야 돼요. 여기서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 보호하면 아까 영국이잖아요. 이거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지역사회 보호 단어를 썼죠, 아까. 1950년대에 지역사회 보호, 우리가 역사에서 영국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는 어떤 거였죠? 노인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봄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그거는 안 들어갔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과 자발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거예요. 돌봄에 취약한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들의 지역 복지를 위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 이것을 지역사회 보호, 영어로는 거기 나와 있죠. 커뮤니티 케어.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1919년대에 도입했던 커뮤니티 케어가 영국의 이 지역사회 보호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은 뭐예요? 지역사회 조직은 복지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켜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 조직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선조직협회 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러 자선단체들이 우후죽순 있는 것을 하나로 조직하면서 어떻게 해요? 중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개발 들어가면 뭐예요? 역량 강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조 개념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서로 참여하고 모이게 해서 역량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회 지역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계획은 우리 프로포저를 늘 생각하라 그랬어요. 프로포저. 즉 어떤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조사하고 목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계획. 사회 지역 계획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든 뒤에가 계획으로 끝나면 그 큰 틀의 계획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지역사회 교육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하는 것. 지역사회 행동은 아까 어떤 이론을 기반한다 그랬어요? 갈등주의 이론에 기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등과 직접적인 행동을 활용하여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개선한다. 이처럼 갈등이나 불평등 이런 단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사회 행동이구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권주의는 여성 불평등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 이 8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깔끔하게 기억하자라는 거죠. 여인 보조개, 교행 계획 이렇게 저는 암기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 단어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지역사회 교행 보조개 지역계획 여건 인종 이렇게 되는데, 아니 여인 되겠네. 그래서 여인 보조개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1분도 안 돼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5분 투자해서 더 좋은 단어를 만들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눔의 집에서 한 3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그나마 반응이 좋았던 것들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줘서, 암기 팁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나마 반응이 좋았죠. 그 다음에 타조직과 협력 전략이에요. 협력 전략. 사실은 협력 전략 이전에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사회 행동이라는 게 먼저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사회 행동은 어떨 때 하는 거죠? 사회 행동. 불평등, 분리, 누가 봐도 분리. 사회복지사가 한쪽에 치우쳐서 활동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중립을 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행동이 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이쪽 집단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사회복지사가 한쪽에 편에 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어떨 때 누가 봐도 불이익, 누가 봐도 불평등을 받는 그러한 집단에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사회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행동의 전제는 뭐예요? 불이익, 불평등,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을 때, 이러한 정의가 있을 때에 우리는 사회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사회복지사가 이쪽 편에 섰다고 해서 이쪽 팀이 이길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동지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동지들을 만든다는 게 뭐예요? 협력. 예, 협력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을 잘 짜야 그나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것은 행동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 전략에는 그 수준에 따라서 협조, 연합, 동맹이 있습니다. 가장 끈끈한 협력 관계는 동맹이고요. 가장 느슨한 협력 관계는 협조입니다. 협조는 뭐예요? 도와줄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 안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너 이번에 나 좀 협조해줘 그러면 이번엔 못할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조는 최소한의 협력 관계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때 협조는 최소한의 협력 관계. 그럼 연합은 뭘까요? 보다 조직적인 협력 관계. 동맹은 뭘까요? 가장 고도적인 협력 관계.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문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협조는 최소한의 협력 관계로서 일시적으로 그때만 협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한에 따라서 일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고 언제든지 한쪽에 의해서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연합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협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장기요양 연합회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연합회 조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연합회는 우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보다 조직적인 협력관계, 협조보다는 보다 조직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조직들은 특정 캠페인의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연합회에 소속이더라도 그 연합회 활동에 모두 참석해야 된다,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는 어때요? 일시적이진 않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이나 그 앞에 보면 계속적이나 누순하게 구조화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맹은 뭐예요? 아까 가장 고도의 협력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미 동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결정된 것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동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가장 고도의 협력 관계를 우리는 동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맹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 두 번째 보면 중앙위원회나 전문 직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맹 관계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는 중앙위원회나 전문 직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맹 관계다. 가장 고도의 협력 관계이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회 행동에서는 타 조직과의 협력 전략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행동의 전술, 이제 전략이 아니라 이제 전술이죠. 전술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정치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대결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적, 그 다음에 사회적. 자, 정치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조례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래서 목적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압력이다. 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움직이려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공청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나 군중동원, 의견서 제시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 압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행동이에요. 법적 행동은 뭐냐면 나 너 고소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법적 행동입니다. 그죠? 우리 사회 행동은 뭐예요? 분리. 이 A라는 사람이 뭐로부터
B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 지역사회 복지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고 너 법으로 고소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법적 대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법적 대응은 어떤 것이냐? 피고인의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삼가도록 만드는 것으로, 고소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혹은 당국이 법대로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이고, 고소하겠다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이슈에 대한 논의를 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고소하겠어 라고 하면 B가 어떻게 하냐면, 아 귀찮아, 알았어, 내가 너 부탁 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고소하면 한번 재판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재판하고 뭐 항소하고 뭐 이러면 시간이 뭐 2, 3년을 끌게 되는 거죠. 최종 판결까지. 그래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변호사도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요. 승리가 잠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잠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 바뀌어버리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법적 행동인데 법이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누군가가 뭐 대마초를 피웠어. 그래서 이거는 막 이게 막 뭐예요, 고소하고 막 뭐 이런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그게 합법화돼 버렸어. 뭐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자에서 범죄자가 될 거였는데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죄명들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법이 바뀌어 버리면 승리하더라도 이게 잠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1, 2년 동안 사람들이 같이 힘을 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전부 다 열정을 갖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간다라는 것이고, 변호사라는 외부 전문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기더라도 그런 어떤 승리감이나 만족감이 고치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때론 지역사회 주민 조직들에게 실질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대결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위 하는 거예요. 시위. 자, 시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과격하게 막 연설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피켓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시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고,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에게 좋은 도덕적인 이미지를 낳을 수가 있고,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불법이나 비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시위 자체가 조직의 세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시위 후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회적 대결, 즉 시위 집회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로이드의 협상이에요. 프로이드는 6가지의 협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그래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첫째, 협상의 시한을 둬라. 여러분들이 뭔가 협상하려고 그러면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어떤 제안을 낼 거면 시한을 둬라.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요구하는 입장을 확고해라.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뭘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고해야 하고, 언제 양보할지를 또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100% 얻을 수는 없어요. 항상 50%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어져요. 즉 내가 50%를 양보를 하고 상대방도 50%를 양보할 때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언제 내가 양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 둬야 된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제안에 신중히 대응할 것.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서 오케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더 나쁜 조삼모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오케이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제안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고,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은 협상이 안 되면 둘 다 나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유지되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여한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뭐 국가에서 하는 내용들 보면 전부 다 어때요? 절대 안 해. 다음부터는 안 만나. 이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면은 의협하고 뭐 정부에서도 계속 만나고 이러잖아요.
저 정도면 안 만날 것 같은데 계속 만나는 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스킬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정부도 이게 협상을 안 하면 정부도 손해고 의협도 협상을 안 하면 결국 본인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자기네가 가져갈지의 문제인 거지 뭐예요? 협상을 그만두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재자의 개입 여부를 고려해라 라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 하면 반드시 중재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시험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중재자를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지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또 하나의 장을 넣습니다. 자.